오케이,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3분간만, 자, 이재명 도의사님이 드디어, 대통령이면 할 수 있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국가 원수, 집정부 최고 수반만이 할 수 있는 역할, 바로 뭡니까? 외교, 남북 문제. 자, 이것은요, 대통령, 국가 원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고유의 독특한 최상위 정책적 결단인 것이죠. 또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자택에 가가지고 자신의 남북 정책,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그리고 한미 관계, 중국, 일본과의 관계, 이런 외교 정책 최고 난도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가 동교동 자택에 가가지고 남북 문제 외교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국민들이 불신이라든가 약간의 좀 약간 걱정하는 게 첫째는 부동산 정책, 두 번째는 대외 관계.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 좌파 성향이 있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제재, 우리나라 원자재, 뭐 부품 이런 것 때문에 무역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 강경 일변도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정책도 상당히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외교 문제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확실한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요, 정책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2022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2022년이에요. 거기에 약 1,800명의 전임 정부의 장관, 교수들,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이재명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이 정책 포럼에 수많은 대규모 정책 자문단이 발족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재명의 든든한 우군이 됐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외교, 국방 모든 거에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정책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정책적 조언을 받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요, 여기에 정책 자문단들이 대부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있던 전문가들도 합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 문재인 계파도 아니고 노무현 계파도 아니고 김대중 계파도 아니죠.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고, 자신은 민주정부 3기 4기 이것을 정책을 이어가겠다 해가지고 약간 이재명 도지사가 약간 정치적 백그라운드를 이런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계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정책 자문단에 대규모로 이런 전 정권의 사람들이 합류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 경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국가 원수,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외교적 결정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들 보셔도 알고 계시죠? 일단은 핵심은요, 현재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초에는 상당히 남북관계가 순풍을 달아서 지지율이 90% 육박했는데, 최근에는 남북 연락수도 폭파하고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김여정이가 계속 욕설, 엄청난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처음 수준보다 못한 수준까지 현재 나락으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페미니즘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호적인 입장을 펼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이재명 도지사가 실용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 남북관계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 미국, 일본 이 모든 관계에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대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길 끄는 것은 바로 남북관계인데요. 우리는 현재 남북관계를 단일민족, 단일국가 이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그걸 명확히 했어요.
전후 세대고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거의 8,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전쟁이 뭐고 6.25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단일 민족이라는 판이 바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성을 자극하거나 이런 구애에 머무르지 않겠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드는 게 바로 남북 단일팀이었죠.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단일 국가니까 해가지고 오랫동안 연습해온 국가대표 선수들을 탈락시키고 북한 선수들을 끼워 넣는 바람에 수년의 노력이 물거품된 선수들이 발생해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소동도 하고 원망이 엄청 컸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단일민족, 한 국가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대화나 어떤 정책의 진전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스냅백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핵폐기와 관련해서 올올 나싱이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현재 대통령 이름은 바이든이죠. 잘 입에 착착 안 붙는데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게 핵폐기를 100% 해주면 경제 제재 완화, 이런 압박을 멈추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바보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어서 김정은까지 오직 이걸 하나를 목숨으로 삼고 자존심을 삼고 핵 개발을 해왔는데 이걸 너희들이 먼저 포기해야지 경제 제재를 멈추겠다 이런데 북한이 이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 못 나가고 있죠. 북한이 가장 황당해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는 우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서 대화를 진전해야 되는데 미국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꼼짝도 못 하죠. 문재인 대통령 성향은.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미국에게 요구를 하겠다는 거야. 바로 스냅백. 먼저 단계적으로 해서 북한에게 이것을 해제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해제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이 단계별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스냅백 거꾸로 돌아가서 즉각적으로 경제 원조라든가 지지를 멈추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북한도 어떤 대화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현재 지금 북한이 계속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변 핵시설도 폭파시키고 여러 가지 진전했는데 미국은 현재 하나도 북한을 경제제재 해제해 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 북한이 어떻게 미국을 신뢰를 하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을 신뢰하죠. 오랫동안 우방 국가였고 미국에 대해서 약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북한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불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핵 폐기를 완벽하게 100%할 경우에 미국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우리를 정말로 경제 제재를 해제할까? 북한은 절대로 미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미국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북한을 정상 국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비정상 국가거든요. 거의 65년 가까이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정권이 거의 20년, 18년, 10개월 정도를 독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살 삐약삐약 응애응애 태어난 애가 19살 될 때까지 박정희 정부 하에, 정권 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정희 하면 환장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북한 정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65년 동안 독재 정권의 세뇌와 이게 사상 교육을 주입받았는데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처럼 개방된 사고와 이런 문물을 받고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절대 다르다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이재명 도지사는 이걸 알 거야. 그래서 이런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길어지는데요. 현재 북한은 이렇게 스냅백 전략을 하겠다. 그리고 김정은 만나겠다. 만나가지고 당신이 뭘 잘못하고 있고 이것은 실수다.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 김정은이가 대화가 될까? 하긴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좀 너무 주체적이지가 못해. 김정은하고 도보다리에서 이야기까지 하고 이렇게 서로 단독 대화까지 했으면 그냥 쇼맨십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았어요? 거의 지금 진전된 게 없어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김정은하고 만나면 당신이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엔 제재라든가 이게 아닌 이상은 인도적인 경제협력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1년 안에 이걸 하겠다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는 진짜 할 거야. 말로 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졸라 짜증나겠지. 그래도 이재명 도지사보다는 어리니까 이재명 도지사한테 A는 지키겠죠. 자, 그래서 유엔 제재 부분은 아닌 부분은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은 실리적으로 접근해서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핵 폐기에 접근하는 장구한 그 기간 중에 한 단계 한 단계씩 해결할 때마다 경제 완화를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바이든도 만나갖고 요청하겠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도 중국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고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중국하고 우호적인 관계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는 일본하고는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고 합니다.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 국가 주권, 영토, 독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경제라든가 이런 교류 협력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머리에 이걸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동교동 가서 한 말씀을 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빼먹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하겠다. 그리고 재외동포 관련해서는 재외동포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청.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일민족이라는 이 환상, 감성을 자극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북한하고는 실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더 이상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가가지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친문 세력들, 친 DJ, 친 노무현 이 행보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물론 친문 계열들은 여전히 이재명 도지사에게 터부시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맡아도 공격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데요. 자, 이낙연의 그 추악한 면모들이 요즘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자, 그것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자택에 가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상당히 세밀한 그런 외교 정책, 남북 관계에 대한 자신의 로드맵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한번 오늘 이재명 도지사 관련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저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하고도 대화가 잘 될 것 같아. 확실하잖아. 이재명 도지사 실리적으로 접근하잖아. 김정은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우리 정은이 동생 정은이 뭘 원해. 도대체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야. 지금 북한이 제일 급하게 요구한 게 뭡니까? 핵 폐기 단계적 접근, 무역 규제, 제재 단계적으로 해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인 거야. 북한의 모든 것이 바로 이 핵 개발인데 이걸 너 다 포기해.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이게 한 방에 포기합니까?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점진적으로 무역 제재를 해소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아까 말했듯이 스냅백 다시 온 상태로 제재로 그리고 확실하게 경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긴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간 다른 점은 뭘까? 이재명 도지사는 진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두 손 놨죠. 정권 말이라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약간 유약한 모습, 북한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는 모습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두 손 놓고 계신가요? 도보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남북관계에 이런 문제는 진전을 하고 미국에도 요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소국가인가요? 이재명 도지사의 오늘 성명 발표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소국가가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국가다. 당당하게 가겠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약소국가, 작은 국가, 소국,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국입니다. 중국은 대국이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어요. 말로 성찬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말이지만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남북 문제, 대중국 관계, 일본 물론 일본을 공격해가지고 정치적 지지도는 많이 얻고는 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교
뭐 이런 거, 영토, 이건 확실하게 말하지만, 경제 교류 협력은,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소재 산업 있잖아요. 부품 산업. 이것은 또,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주눅들지 않는 그런 기업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상당히 난이도 있는 남북 관계, 외교 정책,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약간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발표였습니다. 이재명을 지원하는 메머드급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0. 자,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이재명의 페이스북, 트위터에 가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발 사용 좀 집행해. 이재명 도지사 사용 집행. 그 부분 다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